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많은 분야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수련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 10년, 20년씩 오랜 기간 수련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련원은 조금 낫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수련원들은 조금 힘들죠. 그러나 또 이제 어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생명에 어떤 지장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밀접하고 밀폐되고 그런 공간들은 피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오래되신 분들도 좀 점차적으로 곡선도로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종교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신관이나 어떤 믿음이 흔들려서 개종을 하거나 파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런 국선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조금 부족함으로써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선도를 그만두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10년, 20년씩 하던 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았을 때 좀 안타깝다. 어차피 살아있는 한은 무슨 운동이든지 운동은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국선도만한 것이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이제 먼저 우선순위로 국선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예 이제 우선순위가 들어간다면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좀 생기죠. 좀 섭섭함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좀 국선도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조금 부족하구나 하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치 이제 이런 국선도 자체는 생명력을 더 왕성하게 해주는 그런 걸로서 그 코로나19에서도 조금 더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또 안전하기도 하고요.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과격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금 안타깝다. 그래도 지도자급 내지는 10년, 20년씩 한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국선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그럴까라는 그런 걸로서 조금 믿음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곡선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왜 결여됐을까? 곡선도에 대한 어떤 그런 원리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 수련 방법 그런 것들을 조금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선도에 어떤 내재되어져 있는 어떤 명상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 지켜봐라, 주시해라, 알아차려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국선도의 어떤 전통적인 용어로서는 체지체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과연 지켜보아라, 뭐 알아차려라 하는데 뭘로 지켜보라는 건지, 뭐를 알아차리라고 하는 건지, 그건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하면은 조금 난해하거든요. 쉽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만 그랬을까라고는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심리학의 대가라고 하는 칼 용도 역시 거기에서 조금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칼 용도 좀 자유롭지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그 성격 유형에서 8가지로 구분을 했다는 거지요. 8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그 관찰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인식과 판단은 이 결여된 빠진 어떤 그런 상태고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그 추후에 이제 나중에
심리 유형론 MBTI를 완성시킨 마가렛과 브릭스 두 모녀에 의해서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이제 인식과 판단이 되겠죠. 그런 거에서도 조금 그 주체성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빠졌고, 즉 관찰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빠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주 명리학에서도 보면은 팔정격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재성과 인성과 또는 식상과 관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음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팔정격, 즉 격국론으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대로 사주의 체로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거기에서도 물론 이 비경겁제라고 하는 주체성에 해당하는 인식과 판단을 하는 주체는 빠져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로 넣냐면 그 외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팔정격에는 넣지 않고 그런 거를 보았을 때도 그렇고 이 주체성이라고 하는 관찰자라고 하는 것을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상태라서 그랬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의학에서도 그렇죠. 한의학에서도 이 오장육부는 뭐 입이 마르도록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뇌는 등장을 안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또 그런 경락에서도 그렇죠. 보면은 오장육부는 다 있습니다만은 오장오부는 있습니다만은 심포와 삼초라고 하는 장기는 없습니다. 물론 경락은 있죠. 기능은 있고 이것이 이제 굳이 좀 엿본다면 하나의 그 심포 삼초라고 하는 것이 안다 하는 역할, 모른다 하는 역할을 정신적으로는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한의학에서 뇌에 대해서는 다스리질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으로 봤을 때는 머리를 열고서 이렇게 뇌를 쪼물락쪼물락 해도 뇌는 뇌를 만지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일수록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국선도 안에서도 국선도인들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조금 터부시하는, 또 가장 가까이는 내 가족인 내 가족을 인정을 못하고 이렇게 잘 돌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다 터부시된 어떤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살펴보자면 여기에 이것이 이제 칼 융이 8가지로 구분했다는, 우선 4가지로 됐겠죠. 감각, 직관, 감정, 사고, 4가지로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나 이 판단과 인식은 추후에, 즉 MBTI로 완성한 마가렛과 브릭스의 두 모녀에 의해서 추가된 영역이고요. 이것이 이제 주체성이죠. 주체성.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영역.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도 이렇게 재성과 인성, 식상, 관성 이런 것들이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팔정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격, 편제격, 그 다음에 정인격, 편인격, 그 다음에 식신격, 상관격, 그 다음 평관격, 정관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을 팔정격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은 팔정격에도 들어가지 않죠. 외격으로 구분을 해 놓고 조금 한쪽으로 치워놨다는 거죠. 외격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고 또 한의학에서도 그 장부가 없지 않습니까? 안다 모른다 하는 그런 장기가 심포 3초가 없고, 또 뇌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죠. 언급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학문에서도 또는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조금 다루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오죽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지켜보세요, 뭐 주시하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본다는 거죠. 이게 수화목금으로, 수화목금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 수라고 하는 검은 안경을 쓰고, 또는 화라고 하는 빨간 안경을 쓰고, 목이라고 하는 파란 안경을 쓰고, 금이라고 하는 하얀 안경을 쓰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판단이 되어지는 것을 나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시 명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고 하는 그 이면에, 즉 검은 안경, 빨간 안경, 파란 안경, 하얀 안경, 이 이면에 그냥 투명한 안경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좀 몰랐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향적 주체성이라고 하는, 또 외향적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이면에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그것을 이제 이 토라고 하는 것이 대변,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수화목금의 어떤 사남매를 똑같이 편견 없이 이렇게 대하는 어떤 그런 걸로서 나오는 것이 이제 7가지 견지할 태도, 이런 태도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아까 검은 안경, 빨간 안경, 파란 안경, 하얀 안경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램 없이 비판 없이 처음처럼 내려놓고 수용하며 믿음으로 인내한다. 이렇게 말 그대로 이런 상태에서 인내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화라고 하는 심포 3초의 영역, 안다 모른다의 영역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이제 자기가 아는 것을 더 잘 알고, 모르는 것도 정확히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마음을 내려놓고 숨을 골라라, 그러다 보면 뭔가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가벼운 거는 뜨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맑아졌을 때 저절로 뭔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다라고 이제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한번 이제 잘 모르겠다 이것으로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을 이제 한번 심리 상태를 한번 마음의 변화는 이렇게 조금 감지하기가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수의 마음이 많았을 때는 신장 기능이 좀 강했을 때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수의 마음이 많으니까 화의 마음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면 화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면, 누군가를 설득한다 하는 것이면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설득을 하면은 내가 어떤 고정된 어떤 틀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의 마음이 이렇게 커지면 수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수국화를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 되풀이 된다면 거기에서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거듭 되풀이된 똑같은 일을 매년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서 내가 뭔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이래서 이게 끝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런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목의 마음이 컸을 때 이렇게 금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 상태, 어떤 그런 감정 상태가 되어졌을 때 이렇구나 라고 이제 알아차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금의 마음이 많았을 때 나무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띈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바로잡기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차려지면, 그 알아차려지는 효과는 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안 해도 저절로 조절이 되어지는 어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균형이 잡아지고 조화롭게 되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까도 토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와
했지 사남매를 똑같이 편견 없이 대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대신심이라는 거죠. 여기 인의예지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인의예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사단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 그런데 이거를 균형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 대신심이 있다면, 내가 세상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갈등이, 이런 사남매의 갈등이 있다면, 인의예지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으로서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마치 대신심이, 그거는 신심이 부족하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종교인들이 아니면 성직자가 이 대신심, 어떤 신관이 흔들려 버렸을 때 개종이나 파괴를 하는 것처럼, 우리 국선도에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명상법에 어떤 내가 세상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대신심이 부족한, 토의 마음이 부족한 거에서 온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켜본다라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지켜본다라고 이걸 잘 이해를 못했을 때, 이러한 내용을 조금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어느 상대방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띈다, 어떤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 되풀이 된다, 또 따로 떨어져 있고 참 외롭다 했을 때, 또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알아차려진다면,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은 다 내 탓이고 내 책임이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신심이 든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포용력과 직기양단의 지혜가 나옴으로써 다 평정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효과가, 즉 지켜보라, 주시하라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주체성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이것이 토의 마음으로서, 그 이면에는 상화라고 하는, 심포의 3초, 아는 것은 안다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어떤 신념으로부터 해방된 어떤 신념,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본성. 그런 것들이 이렇게 관찰자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서 이렇게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관찰자의 영역이 그렇게 참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칼융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구분을 못했고, 그 다음에 사주 명리학에서도 또 외격으로 이렇게 비경겁제를 처리해 놓은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또 뇌, 한의학에서도 오장육부를 다스리지만 뇌는 언급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관찰자의 영역이 좀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보면, 그것에서 또 본질에서 멀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초래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마치 노자 도덕경에서 도를 도라면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 했을 때 이름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영역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조금, 국선도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선도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좀 10년 20년씩 하신 분들이 조금 국선도를 좀 멀리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 원인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역시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성직자들이 어떤 믿음이 결여됨으로써 개종과 어떤 파괴를 하듯이, 국선도 또한 이러한 국선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의 어떤 이해력이 조금 적거나, 아니면 실행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선도를 조금 멀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